공식 선거운동이 목요일 4월 2일 날 시작됐습니다. 각 당의 전략은 뭐고 진짜로 지역구 판세는 또 뭐 전체적인 판세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의 뇌피셜로 하지만 굉장히 정확도가 높을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듣는 소리들이 많으니 저희가 대한민국 평론가들 중에 가장 똑똑한 두 사람이 나와 있고요. 예. 대한민국 방송 진행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훌륭한 결론이 도출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일단은 이거 봐야 됩니다.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조용한 선거예요. 그 선거 로고송도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뭐 이렇게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 우리 가사가 함께 노래합시다. 성수가 노래 부르면 구독자가 아니야 빠지는 노래 경향이 잘하네.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어떤 걸 보냐면은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 네. 선거 로고송이 이렇게 발라드인 건 처음 보거든. 그렇잖아요. 트로트 아니면 댄스곡이지 대부분 다. 그럼요. 지금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 그 선거 전략은 조용한 선거라고 말씀하시면 정확히 말하면 국난 극복입니다. 이제 국난 극복을 함께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합해야 된다. 이전까지의 적폐청산론 이런 거 다 버렸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하나다. 정말 미워 죽겠지만 쟤네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다 지금 함께 힘을 합해서 이 국난을 먼저 극복해 보자.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래통합당은 일부에서 얘네들은 지금 프레임을 어떤 사람은 견제론을 바꿨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정권을 심판한다 그러고 뭐 종잡을 데가 없어. 정병국이는 나와서 아직도 정권 심판이래. 일단 대선 물복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대선 불복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뭐 탄핵 뭐 그 되돌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걔네들 그 공식 유튜버의 사회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친환경 무상급식을 뭐 먹이겠다 이랬다가 쫓겨났어요. 창훈이. 그러니까 그 자식은 인간이 중학생한테 달리는 애가 나경원. 참. 걔는 서울의 소리 영상에 자주 나와요. 예. 서울의 소리랑 맨날 싸우거든.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성수 형이 되게 나랑 합이 잘 맞네.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선거 전략이 우왕좌왕이라고 하는 건 지금 대책이 없다는 뜻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그냥 쭉 밀려가는 느낌이에요. 김종인이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자기 정치를 하기 시작했고 김종인의 워딩들을 보다 보면 차기 당대표를 노리는 게 너무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날짜도 헷갈려. 이제는 이게 다 떨어진 거야. 아니 어저께 이 현충원에 가면 우리 호국 영령들이 모든 잘못된 사람들 머리를 흔들어 놔서 어저께 서명할 때는 미래라고 써야 되는데 민자를 쓰고 지웠어. 그러니까 코로나 20이라고 썼던 안철수도 떠오르고 게다가 2012년 아니 2010 지금 몇 년이지? 2020년 이런 것들하니까 81살이야 81살. 그러면서 내가 봐서 왔는데 쫓아가는 거 되니까 종로도 잘 될 거예요 이런 소리 하시는 양반이 전략을 짜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맞습니다. 그림을 안 해주니까 몇몇 강남 같은 데선 경제로 밀고 있고 안보로 사실 밀기로 했던 쪽이거든요. 그쪽은. 그렇죠. 근데 경제로 나가고 있고 또 저쪽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 심판한다고 온라인 팀은 또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황교안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입만 열면 사고야. 그렇지. 그 맹인 안내견 만지지 말라고 큰 글자로 써 있는 것도 어떻게든 한번 만져볼까. 시각장애인 모질이 해주세요. 네. 맹인보다는. 예, 제가 옛날 사람이 죄송합니다. 예. 시각장애인 안내견도 어떻게든 만져봐서 자기 딴에 동물과 같이 있으면 올라간다 이런 거 하는 거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안고 울기 시작하는 애를 갖다가 그 굉장히 어려워했었던 그런 분위기가 보이면서 황교안의 입을 열면 N번방도 뭐 얘기 잘못 꺼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일으키고 있는데 흐름이 안 잡히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반면에 민주당은 국민들 보면서 지금 춤추고 놀 때 아니고 차분하게 사실 우울해요. 집에 내내 있는 사람도 코로나 불로 이런 식으로 우울증 얘기하는 게 활동하지 못하고 계절은 좋아지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조용하게 선 가면서 인사하고 눈 마주치고 멀리서 손 흔드는 정도. 이게 저는 사람들 마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용한 선거하는 집권 여당과 선거 프레임도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지금 제1야당과 요 싸움인데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조용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뜻의 여러 가지 의미 속에는요 현상 유지하겠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 현상 유지하겠다라고 아니 내 말은 하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고 있는 여론조사 이 비공개도 많이 보잖아요. 그쪽에서는 그 여론조사에
이 크게 이슈가 되면 기본적으로 뭐 코로나 전국에 있어서의 뭔가 국민적인 어떤 지탄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숨어 있는 건 프레임 전환 안 되기를 바라면서 조용하게 선거 치르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저는 느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지고 있는 쪽은 공세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답답하고 여당은 이렇게 자꾸 하는데 야당이 흔들리는 이유. 정권 심판하겠다 그러면 정권 지지율이 흔들려야 돼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 계속 꾸준히 올라가면서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50%대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게 되면 50%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그 자료는 59.4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40%까지 몇 주간을 보게 되면 50%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선거 때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여당 지지율가 저쪽에 정권 심판을 얘기하게 되면 당연히 흔들려야 되는데 계속 집결되고 있어요. 이런 걸 살펴보다 보면 정권 심판으로는 내세계는 카드가 약한 거죠. 그다음 경제 얘기를 하자니 사람들이 이제는 속잖아요. 야 정부가 경제하려고 해도 코로나 때는 몇 달인데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뭘 돼야 될지 모르니까 이런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입으로만 떠들면 사람들이 찍어주던 그때 식의 선거를 하니까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5주가 안 됐으면 안철수는 마라톤을 하냐고. 지금 뭐 프레임을 잡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정세를 분석하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총체적으로 세상에 보세요. 어느 정당이 자기가 정책 공장이라고 내세웠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개소리를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2.5% 이자로 은행에서 돈을 40조를 빌려갖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게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공약이에요. 이게 웹툰 토론에 나왔다가 개발렸어. 신세돈. 진짜 완전히 개발렸어. 이거는 우리 옆에 경제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옆에서 그 지역 앞에 그분? 지역 앞에는 진짜도 모르는 아니 거야, 말고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불리우는 그 신세돈 그분 말하는 네, 거죠. 지역 화폐 이름이 신세돈이에요. 신세돈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이 돈 얘기했던 알못.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재빨리 김종인의 공약으로 바꿔버리고 싶은데 김종인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510조의 예산이 있지만 안 쓴 돈이 많으니까 한 20% 떼가지고 항목 변경을 해가지고 돈을 갖다 마련하면 된대. 국가 예산에 국자도 모르는 인간이야. 시간 없어서 그렇게 잠깐만 좀 네. 너무 세지 말아봐요. 판세 부석만 하자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일단요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압도적인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전체 253석 지역구 중에 이게 서울이 49곳이고요. 예. 경기가 59곳, 인천이 13곳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49개 서울에서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35개가 일단 유리하다. 네. 여기는 경합이 아니에요. 되게 이기고 있는 압승이죠, 지역을 압승. 이야기하는 거고 미래통합당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8곳은 이기고 있다. 그럼 이 차이가 사실 조금만 따라가는 분위기면 경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선거판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8곳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땐 5석 미만이라고 보거든요. 강남갑도 위험해요 지금. 어. 김성곤 후보하고 그렇지. 태영호가 싸우고 있는 곳. 그러면 실제로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최소 40곳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만으로도 49곳인데 미래통합당이 8곳이 확실하다고 했으니 지금 그거 다 40곳 쳐줘도. 정도는 서울이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한한 곳. 예. 그다음에 경기도는 59곳인데 오히려 서울보다 더 분위기 좋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현재로서. 지금 뭐 어. 그 재난기본 소득이 음. 경기도를 휩쓸고 있습니다. 예. 이게 통장에 꽂히는 순간 진짜 달라질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인천 13곳 같은 경우는 인천은 사실 좀 보수세가 조금 더 강해 보였던 지역이기도 하고 40%가 충청도 사람들. 어떻게 보면 반반인 지역. 그래서 스윙 보트.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인천 분위기는 뭐 민경욱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이 민주당 쪽으로 좀 근데 우호적인가 보다. 저는 진짜 거기도 후보 단위라면 맞아요. 이겨요. 근데 연수을 같은 경우는 음. 지금 그쪽에 갈고 계신 분들 제가 몇 분 만나봤고 분위기 어떠냐고 했더니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요번만큼 지저분한 선거가 없고 지금 그 전에 19대 나섰을 때는 민현주 후보가 얘기했던 것들이 풀어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민경욱에 대한 지지도가 이만큼까지 될 거라는 거에서 분노하는 연수구을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힘을 얕봐서는 안 될 것 자, 같아요. 봐봐요.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수도권은 121석 중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82석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92석까지 보는 상황이고. 10석 이상 더 저는 늘어나게끔. 더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은 약간 엄살 전략이라니까요. 지금 현재. 저는 한 100석 정도 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약간 좀 뻥튀기 전략. 딱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지금 상황이고. 분위기가 되게 좋대요. 정부 예. 혼자서 다음에 수도권 전체 그 선대 본부장이라고 하면서 오늘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거라고. 여론조사는 다 믿을 수 없다고. 추세만 보면 된다고. 추세를 봐도 니들이 안 돼 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장 후하다는 리얼미터의 이 정당 지지율이 지금 현재 20% 창당 후 최저 예. 28% 나왔거든요. 네, 떨어졌어. 30% 6%까지 올라가나 하다가 확 꺾인 게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시차가 좀 있어서 그 지들끼리 난리치고 요번에 선거 발대하면서 아직 운동원도 아닌 애들이 막 잠바 입었다 뒤집어 있고 태극기 거꾸로 걸려 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게 이제 먹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라앉는 첫 신호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가끔씩 오는 분들이 이제 낙관론 이야기 하는데 안다니까. 아니 후보하고 지금 우리가 해설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심하라는 소리도 아니고 낙관하는 것도 사실 아니고 예를 들면 후보들은 낙관은 하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선거 되죠. 끝날 때까지 하면 안 그 되고. 캠프도 그러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축제가 돼야 되고요. 그 축제에 있어서 뭔가 신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기세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이건 우리가 지금 막 대략 어떤 식으로 계산들을 많이 하냐면 지난 총선 때에 비해서 똑같이 하더라도 호남에서 한 20석 더 먹으니까 우리가 어떻다 이런 정도밖에 계산을 안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도 보셨지만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TK하고 PK에서 5% 이상 빠졌어요. 그럼요. 이런 상황에서 그때보다 더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분들은 부산, 경남, 울산 가면 현재 없어요. 예. 그쪽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잘 이길 거라는 선동성 문제가 아니고 그럼요. 현실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권영진이 누워 있으면 누워 있는 네. 만큼 빠질 거예요. 그럼요.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2석이었잖아요. 대구에서만 2석. 그것도 한 명은 그 당시 홍일학 의원은 무소속이었다고. 네. 여기에 2석 이상, 많게는 4석까지 바라보는. 그러니까 조금은 더 먹을 것이다. 부울경은 한 5석 이상 먹을 것이다. 지금 이 도표 우리가 보고 있는 도표는 그런 식인 거거든. 영남이 총 65석이란 말이에요. 단 민주당이 전체 대구 경북 부울경 다 합쳐가지고 9석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게 12석이라고. 다음에 미래통합당은 다 합쳐가지고 65석 중에 48석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목표치가 60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략적으로 253개 지역구를 놓고 대략적으로는 아마 개인적으로는 아마 무슨 연구소라든지 돌려본 것들을 다 취합해서 보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총 65석 중에 미래통합당이 60석을 지금 던진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65석 중에 그러니까 55석 정도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5석도 힘들어요. 여의도 연구소가 그 전까지는 차분하게 분석을 잘했습니다. 말 전하는 것도 괜찮았는데 이번에 새로운 소장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거품이 많이 껴 있어요.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000명 이상 조사를 하게 되면 수치가 많이 흔들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말도 안 되는. 500명짜리 표본 조사를 집어넣고 했던 것도 얼마의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한 지역을 놓고 앉아서 흐름을 쭉 살펴보는 것들이 있는데 유독 튀는 몇몇 개의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바람이 들어갔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 조사가 아니라 포장을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과한 것들도 있고요. 진짜 재밌다. 영남은 총 65석이고 충청과 호남은 28석씩 같아요. 강원도 8석, 제주도 3석 하니까 여기가 영남 빼고 나머지 수도권 빼고 나니까 67석, 영남이 65석이니까 딱 진짜 비율이 딱 그렇게 나오네. 맞아요. 야. 그래서 그리고 수도권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곳 중에 하나가 강원도예요, 강원도. 그러니까 강원도가 지난 그 원주에서 송기현 의원만 당선된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총 8개야. 예. 그중에 지금 민주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4석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광재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김진태도 허영우한테 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4석 정도는 저는 이게 뭐 뻥튀기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이거든요. 예. 강원도에서 3석 더 가져와요. 8개 중에. 다음에 충청도 같은 경우는 총 28석이에요. 예. 민주당이 그중에 12석이었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목표는 충청도 다 합쳐가지고 15석 가져오겠다는 거거든. 제가 오늘 충청도에 대전에 가서 방송을 했잖아요. 대전의 분위기가 이미 민주당 쪽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전 중구 같은 데는 황운하 청장이 거의 이기는 그런 게임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챙겨보면은 대전하고 충남 지역에서
못해도 12석 정도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15석 이거는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민주당은 조심조심 전략이야. 낙관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만 낙관하는 거예요. 힘내라고. 어쨌건 지금 충청도 쪽에서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충청도는 반반씩 가져갈 가능성이 있긴 한데 사실 충청도가 넘어왔어요. 20대 때 12석밖에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최소치의 목표는 15석 정도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절반보다 하나 더 가져가겠다. 그렇죠. 딱 그거예요. 그런 전략이에요. 근데 여기 의회 득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호남 총 28석이에요. 충청도랑 똑같아. 그중에 민주당이 현재 세 자리, 세 석이었다. 세 석이라고 지금. 맞아. 성금주 다 포함해 가지고요. 무소속하고 그 국민의당이 다 뺏겼죠. 네. 근데 민주당은 지금 호남 전석 석권 노리고 있습니다. 네. 28석.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란 믿어 한석 의심치 정도가 않습니다. 빠질 것 같아요. 어디? 김경진 한석 정도가 조금 무소속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내일심 변호사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역구 253석 중에, 그러니까 여기는 엄살 전략으로 가니까요. 지금 현재 최저 미니멈이 139석. 맞아요. 그리고 맥시멈 지역구에서만 154석. 근데 미래통합당은 뻥튀기 전략으로 가잖아요. 더 많이 먹는다고 자신들이 자부해. 우리처럼 선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미니멈이 133, 맥시멈이 134예요. 이런 식이라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지역구는 상당히 압도적인 건 사실이고, 여기 또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 거고,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기 솔직히 말해서 100석 미만 될 거예요. 지역구가 미통당에서 가져갈 수 있는 석수는 100석 미만. 뭐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될건 그렇죠. 97석 뭐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나왔던 여의도 연구소 제가 그 자료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거 가운데서 이렇게 한두 석 차이를 최저라고 나온 걸 보고 코웃음이 났어요. 이런 보고서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나오던 틀도 흔들렸고, 무엇보다 재미있는 게 종로가 지금 해볼만 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나왔던 결과 어떤 걸 봐도 점점 더 벌어지면 벌어졌죠. 올라간 기미가 안 보이고 혼자 입만 열면 떨어뜨리는 후보가 있는데 해볼만 하대요. 예. 이거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전략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뭐 내 지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비례대표도 잠깐만 예상을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긴 한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더불어시민당은 30% 전후일 것 같아요. 예. 현재로서만 보면 지지율이. 한 17석 되죠. 예. 그리고 미래한국당은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 아니면 조금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최점을 찍으면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 3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석 정도 가져가는 범위 거. 내에 있는 게 딱 그 되는 거죠. 정도라고 네. 보는데 어쨌건 지금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더불어시민당과 비슷한 정도로 가고 저는- 있는 거고요. 저는 예언하건데 25%뭐 미만입니다. 뭐 내기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의도 연구소는 20석을 가져갈 것이라 얘기하고 절대로 있는데 그렇게 그건 이제 선동 전략이고. 그 선동하는 게 25% 미만입니다. 그리고 그 25% 미만에서 나와 있는 나머지 그 표들이 국민의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나눠져 갈 거라고 봅니다. 열린민주당이 대략적으로 요즘 잘 나옵니다. 11, 2 정도까지 나오는데 그렇죠. 이분들 목표는 그것도 뻥튀기 전략이 있으니까 우리 20% 먹겠다 막 하고 있긴 그럼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거는 이슈를 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검찰과 뭐 지금 채널A 좋죠. 이런 차원이 예, 있는데 지금 좋죠.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열린민주당은 7석, 8석, 9석 이 사이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뭐 바라건대 한 10석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김성애까지는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김성현 보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만 나쁜 놈 되네. 아니에요. 김성애 그랬으면 선생한테? 좋겠는데 저는 많이 봐야 6에서 7석 정도. 그러니까 이게 꺾이는 게 막판에 가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서 지역에 넉넉하니까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힘 실어줄 때를 찾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10%대 그러니까 맥시멈 9.9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한 6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잠깐만 9.9는 10명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하는 거에서 지지 열마 아닙니다.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하게 되면 한 6, 7, 전 한 6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커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흐름을 탈지 모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앞으로 한 열흘 이상이 남아 있으니까. 저는 팩트를 갖고 얘기하셔야 돼. 6명이면 10%가 안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고 9점 몇. 참나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이거 논쟁할 시간이 사실 없고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대략적으로 보면 4%에서 한 6% 사이가 나올 예상인 것 같고
국민의당은 3%에서 4% 정도. 그러니까 5개 정당이 이 47석을 나눠 갖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지요. 저는 정의당은 그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돼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국민의당의 거품이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라톤 끝나고 안철수가 나면은 마라톤이 뛰고 나서 헉헉대는 모습을 보다 보면 4%도 아까운데 그리고 3% 이하 되지 않을까. 정의당은 6%못 넣습니다. 여러분 이 디지털로 다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선거가 끝났을 때 예, 나중에 한번 누가 더 보시죠. 정확한지를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25% 이하, 그리고 정의당이 6% 이하, 그리고 6% 이하라면 4석 정도예요. 그리고 지역구에서 지금 여영국 후보가 그 단일화에서 이제 승기를 잡게 되면은 한 석. 예. 아까 이런 건 있어요. 내가 과몰입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불과 5일 전에 한 여론조사예요. 이 결과물이. 근데 이 샘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500명이에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물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조국 장관 관련한 이슈나 검찰의 이슈나 채널A 이런 것들이 더 어떻게 커질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 보면은 더불어시민당은 한 대략 17석에 18석. 예, 미래한국당은 뭐 15석에서 한 17석. 13석 정도. 어. 그건 형 생각이고 있다. 가만 있어봐. 예. 열린민주당은 대략 뭐 7명에서 한 9명 사이. 정의당은 한 3명에서 5명 사이. 국민의당은 그러니까 뭐 1명에서 뭐 3명 뭐 이런 정도 사이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조건상 있을 수가 없고 뭐 국민의당은 4% 3%가 나와도 2명 가져가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내가 과몰입이고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유는 정치 공학적으로는 틀린 말이 없어요. 없는데 이건 정치 공학의 문제를 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제가 얘기해 본 결과에 의하면 단독 과반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 더불어시민당과 이제 더불어시민당에 파견돼 있던 사람들이 쑥 민주당으로 들어왔을 때 단독 과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그 일단 정도니까 저희가 선거법에 저촉돼 있는 게 조사 기관과 숫자를 얘기해야 됩니다. 리얼미터 대상의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결과 정당별 비례대표 예석 의석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목표 의석수 인용을 했음을 밝혀드립니다. 선관위 시비 걸지 마라. 예, 유권자 2,531명 대상 조사였고요. 자, 어쨌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초반이니까 선거전은 그 2주라는 시간이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에요. 그럼요. 어떤 이슈가 출렁일지 모르고 N번방 호기심 발언하면 그게 또 출렁했다가 일단 최소한 민주당 후보들은 말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요즘 제일 안타까운 게 이준석이에요. 황교안이 말실수하게 되면 그거 쉴드 쳐주려고 정말 나름 노력은 하던데 공감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황 대표는 N번방 이런 거 모른다. 그냥 모른다는 얘기를 돌려가기라고 있어서 아마 문자 와서 뭔가 하는 걸 클릭 한번 해본 거 정도로 착각하는 것 같다. 일반적인 거다 그러면서 대표를 쉴드 쳐준다고 하는데 어떻게도 까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 재밌어요. 자, 대충 알아봤고요. 뭐 성의 없이 합시다. 댓글도 성의도 없는데 말 참. 댓글 자, 또 싸워 안 보고 있어요 저는 오늘.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